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동산 완전히 끝났다.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려요.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의 매매, 분양, 경매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5년 수준을, 교보증권은 50% 폭락을, IMF는 20% 이상의 급락 위험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억이 떨어진 강남발 집값 하락부터 7억이 추락한 동탄에 이르기까지 영끌들이 아비규환입니다. 무주택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려도 좋은 상황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네스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부동산 완전히 끝났다.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려요. 자, 버블 분기, 여기 지금 부동산이 쭉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한번 별표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값 2015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국은행 충격 보고서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 주요 기관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까지 했던 말들을 한데 모아봤어요. 자, 부동산 끝났다. 무슨 근거냐? 먼저 한국은행,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따지든 또는 소득을 따지든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에서 2015년이면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 현재 냉정하게 보면 2배 이상 비싸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 그럼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가입된 217개국 거기서 꼴찌입니다.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한 거. 0.75명 이거를 1.6명대로 진입시키려면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2015년 아파트 평균가를 한번 뽑아봤더니 강남은 10억입니다. 서울은 5억이에요. 전국은 2억 5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라면 한번 덤빌만 하죠. 자, 이번에는 주요 기관과 전문가, 교보증권 폭락, 아주 대폭락할 것을 전망했어요. 그래도 교보증권도 나름, 교보증권 찌라시가 아니에요. 분석 보도자료입니다. 최고가 대비 50% 하락, 현재 시세 대비 30% 하락을 예측하고 있어요. IMF는 가격 거품이 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하기 때문에 20% 정도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좀 재밌는 게 작년 2023년 상반기 때 하반기를 전망함에 있어서 다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제 하반기에서 내년 24년 상반기를 전망함에 있어서 80%, 70%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상승 중에 꺾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원희룡 장관은 집값 평균 흐름이 이미 꺾였다. 특히 대출 축소, 고금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컸다. 자, 하방 요인도 크다. 부동산 심리가 이미 죽었고 여러 가지 주요 지표가 추락 중이다. 다만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돼서 공급 부족이 앞으로 이슈가 될 텐데 제때 공급을 못하면 2에서 4년 급등기가 한번 돌아올 수 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 전문가들 전망까지 봤는데 상당히 지금 고강도 정말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정말로 그러냐? 이게 벌써 이 지경까지 됐을까? 한번 아파트 하락 사례를 보겠습니다. 도곡 레슬, 자, 134.9m 제곱 49억이 37억 12억이나 폭락을 해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죠. 레미안 원베일리, 자, 84제곱미터 45.9억이 38.5억 무려 7억 4천이나 떨어졌어요. 멀쩡한 새 아파트가. 이번에는 잠실 엘스 84제곱 27억이 22억 9천까지 무려 4억 1천만 원이나 추락. 이번에는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 한강푸르죠. 18억이 13억 무려 5억이나 폭락을 했고요. 동탄 린스트라우스 116m 제곱 20억까지 갔던 게 13억 무려 7억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0억 23억 엄청나지 않나요? 한때 폭락을 했다 다시 회복을 했던 더샵 송도 마리나 고점이 11억 4천이었는데
6억 6천에 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4억 8천이나 하락,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이처럼 자, 특정 사례를 제가 예를 든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들의 선택은 뭐냐? 만약 평생 이제 앞으로는 집값이 계속 추락만 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집이 남아도니까 집을 안 사는 게 맞다. 그래, 나는 그냥 노후 대비를 무주택으로 삼고 그냥 저축하면서 쓰겠다. 이러면 제 생각인데, 이러면 인생 망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무주택자들은 평생 무주택으로 살게 되면 정말 엄청난 미친 듯한 손해를 봐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번 돈에 몇 배를 손해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은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라도 이제 타이밍이 오면. 자, 그러면 매수하고, 무주택자들 선택, 매수, 청약,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입지. 아무리 돈이 적어도 뛸 만한 것들. 자,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핵심 입지를 잡으세요. 웬만하면 서울로 들어오세요. 서울은 좁으니까. 타이밍은, 자, 지금 제가 뭐 올해 1년 내내, 5년 내내 폭락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뭐 폭등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 지금부터 지켜보시고 올 겨울에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거고, 자, 지속적으로 계속 밀릴 것 같으면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이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번에 유형, 반드시 집은 대단지 아파트. 자,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로만 승부를 걸어야지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자, 투자, 가급적이면 갭투자나 빚투자가 내 돈이 적게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청약입니다. 청약은 조건이 좀 다르죠. 먼저 입지는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데는 다 좋아요. 서울은 고분양가가 아니고 또 미니 세대수가 적은 것만 아니라면 넣어도 되고요. 자,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상한제를 적용받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조건이 좋다, 뭐 특공이라든가 가점이 좋은 상태면 릴레이식 청약을 하세요. 좋은 곳 골라가지고. 다만 청약 조건이 나빠, 청약 조건 좋은 사람은 열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8, 9명은 안 좋아요. 그러면 청약 조건이 대부분이 안 좋은데, 이런 분들은 릴레이식 청약하면 다 놓치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금매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 관련돼서 분양만 보면 안 되고, 분양권, 미분양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미분양을 잡거나 또는 분양권 프리미엄 붙은 걸 잡거나, 뭐 입주권을 잡든 조합원 입주권을 잡든 분양권을 잡든 이걸 판단해야 하고, 마지막 금지,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현금, 전세. 자, 물가, 집값 상승하는데 현금을 끝까지 보유하거나 전세만 평생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물가 뛰고 집값 뛰고 통화량, 돈도 찍어내는데 정말 폭망합니다. 폭망. 무주택으로 평생 가면. 자, 두 번째, 비아파트 투자. 이번에는 그러면 뭐라도 잡아야지, 돈이 적으니까 이거라도 잡아야지 하는데, 자, 아파트 아닌 것들 투자, 토지를 산다든가 상가를 산다든가 오피스텔, 빌라, 뭐 빌라도 재개발이 좀 기대되는 것들은 좋죠. 생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에 투자하게 되면요, 돈이 묶여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수익형 부동산 아주 대박 났었는데 이제는 수익형 잘못하게 되면 쪽박찹니다. 그리고 설령 서울이 아니라도 만약 서울에 들어오면 이런 거밖에 못 잡는다 그러면 그냥 서울 가까운 경기도의 아파트를 잡으세요. 아파트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소유액 분산 절대 해서는 안 될 거. 나는 돈이 1억밖에 안 되니까, 5천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얼마든지 잡을 곳들이 있어요. 왜 주식을 사고, 왜 암호화폐를 하고, 왜 금을 사고, 달러 사고, 왜 무한적으로 예금만 합니까? 그러면 끝장나죠. 이제 집값 상승과 하락. 여러분들, 집값이 폭락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고 폭등할 수 있는 이 4가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폭락. 부동산 폭락이 그냥 우리의 어떤 기대치랑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교보증권에서 40% 폭락한다, 고점 대비 50% 떨어진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그렇게 폭락을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경제 위기가 터져야 돼요. 만약 경제 위기가 터지지도 않는데 무조건 그런 식으로 폭락한다고 하면 그건 기관도 아닙니다. 기관도 아니에요. 아주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 터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염두하세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폭락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경제 위기. 과거 우리나라 4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안 터졌는데 부동산이 50% 폭락한 사례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자, 하락 기간 4에서 6년까지 떨어질 것이고 하락폭은 무려 40에서 60%다 반토막 난다고 보면 돼요. 확률. 그런데 안타깝게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자, 변수. 대신에 국내외 경제 위기, 만약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터졌다. 영향 주는 나라가 터졌다. 또는 우리나라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값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적으니까 너무 신념처럼 믿지 마시라고. 부동산 하락 보겠습니다. 이 가능성은 높아요. 자, 조건. 자, 보면 대출이라든가 경제 불안. 하락 기간은 2, 4년. 하락폭은 10에서 30% 정도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확률 약 30%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그래도 하락 확률도 적은 건 아니죠. 자, 변수 금리, 물가. 자, 이번에 볼까요? 부동산 상승. 조건. 자, 경제가 좀 안착이되고 금리가 안정이 되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상승 기간은 2에서 4년. 상승폭은 20에서 60%. 하락폭의 2배 정도. 자, 그 다음에 확률은 약 50% 정도 됩니다. 변수는 대출. 이 대출을 얼마만큼 허용할 거냐. 또 경제 침체가 늪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 두 가지가 변수인데 일단 부동산이 뭐 당장 지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23년, 24년까지 봤을 때 상승 확률이 하락 확률보다 시뮬레이션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폭등입니다. 조건, 경제, 금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안착이 되고 화랑이 돼야 돼요. 상승 기간은 4에서 6년.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폭등하듯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후반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듯이 그게 한 번 더 온다 이 말이에요. 상승폭은 2배에서 3배,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경제위기 확률과 부동산 폭등의 확률은 같아요. 자, 변수. 다만 다른 나라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미국 집값이 2배 뛰었다. 우리나라도 2배 뛸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쌍둥이처럼 가니까. 또 경제가 아주 끝내준다. 역시 마찬가지고. 자, 닮은 사이클. 정말 40년간 닮았어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상황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이 이렇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자, 80년대 83년 여기 2003년이죠. 이제 최근 보시면 추세선을 보니까 자, 빨간색 보세요. 올랐다가 정말 폭등을 했다가 좀 빠졌다가 폭등을 했다가 좀 빠졌다가 폭등을 했다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가 변수죠. 자, 보시면 예전에 90년도에 폭등을 했다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추락을 해갖고 IMF까지 떨어져 버렸죠. 자, 이렇게. 근데 이때 이 하락장 때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 일기 신도시 물량이 터졌고 일본 위기가 터졌고 IMF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네요. 이제 2000년부터 올라가다가 이게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예요. 2008년에 떨어졌다 9년에 이 녹색 원 친 거 보니까 다 WD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떨어집니다. 자, 미국발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2013, 14년까지 추락하는데 이 그래프 모양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2014년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죠. 21년까지. 그런데 추락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다가 반등했죠. 23년에.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 모양이라면 이렇게 추락을 해야겠죠. 이렇게 추락을 하겠죠. 그런데 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기 신도시하고 일본 위기가 아니라 미국 위기죠. 자, 2기 신도시하고 미국 위기 때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3기 신도시. 항상 물량 폭탄이 문제네요. 그런데 코로나를 위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를 위기라고 할 수 없고 특정 국가가 위기가 없어요. 과연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빠질까? 코로나 그 힘만으로 빠질까? 아니면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이렇게 쭉 올라갈까? 이걸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확률, 이 사이클상 확률은 거의 뭐 90% 이상 추락인데 현실적 확률을 더 따져야죠. 대략 폭락을 하면 2026년까지. 추세선 보세요. 결국 우상향을 하고는 있네요. 자, 부동산 3대 하락, 거래시장이 마비됐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아요. 왜? 단순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 경매, 거래는 매매죠. 그리고 청약. 먼저 매매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량, 10월달 거래량이 2312건으로 9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보통 3,000에서 4,000건이었죠. 서울이. 이거 서울에 한해서예요. 시세, 전국 23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경기는 0%로 보합으로 돌아왔어요. 약 28주 만에. 매매 전망지수, 서울이 100을 계속 유지하다가 83.2로 두 달 연속 하락, 즉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거죠. 분양 볼까요? 분양은 청약 경쟁률, 계약률이 진짜 높았죠. 올 봄만 해도. 그런데 큰 폭으로 지금 추락 중이에요. 청약 당첨 가점도 10월달, 저번 달에는 37.9, 24.8점 하락. 즉 이제 11월 달에는 더 낮고 12월 달에는 더 낮겠죠. 그전에는 막 80, 가점이 막 70점, 60점 이랬었는데 급락을 해버렸어요. 37.9에서 24.8로 13점이나 추락을 했습니다. 분양권 거래도 서울이 7월 달에 30건이었는데 30건도 말도 안 되죠. 10월은 4건. 물론 이번에 국회 통과가 안 된 건 그 사례도 크지만 경매 진행은 1년 만에 11월 달 119건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총 281건이 됩니다. 자, 낙찰률 연초 44%가 11월 달에는 28.5%로 현저하게 감소. 낙찰가율 지난달 86%에서 이번에 80%로 하락. 갈수록 그러니까 경매도 안 좋고 매물은 적체되고 회전율도 없어지고. 여기 보시면 실제 경매 추이를 봤어요. 여기가 예전에 폭등을 했던 2010, 이제 여기가 폭락을 했던 2012, 13년이에요. 폭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경매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 13년 써 있잖아요. 14년 이렇게. 엄청나네요, 경매. 그러다가 집값이 14년부터 올라가니까 경매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가 또다시 늘어나네요. 이게 최근이에요. 자, 바로 23년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 대폭락했던 2012, 13, 14년하고 최근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나요? 경매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 집값이 추락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여기 합리 소비자 물가 급락, 경매, 신탁사 공매 추이. 자, 소비자 물가 추이 이번에 뜨뜻한 자료입니다. 오늘 나왔죠? 이거 보시면 쭉 내려와가지고 3.8까지 올라가다가 역시 3.3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근데 미국은 아직 11월 건 안 나왔고 10월 거 봤더니 자, 쭉 가다가 3.7까지 가다가 3.2로 뚝 떨어졌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똑같이 가네요. 3.8이 3.3으로, 3.7이 3.2로. 그리고 미국은 그 넘어가도 추락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회전율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경매. 정말 너무나 지금 저번 달보다는 이번 달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거의 밑에서 완전 놀고 있어요. 신탁사 공매 건수도요. 지금 아직 짓지도 않는 이 대지가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1418, 3087건으로 확 2배 이상 늘어났고요. 미증권 건물도 증가 추세. 자, 이번에는 금리 인하 기대, 변동금리 급증, 미국 물가. 자,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측하면 변동을 합니까? 고정을 합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변동을 할 거겠죠. 금리가 인상될 것 같으면 고정을 하겠죠. 여기 보세요. 고정금리가 줄어들고 있고 변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 보면 미국 물가, 내구재, 지금 미국의 내구재하고 물가 이런 부분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비트코인 주가 다 있네요. 달러 원유까지. 자, 실질적으로 보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치고 가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오히려 달러는 추락하고 원유도 추락하고 있네요. 그쵸? 자, 1분짝 날 상황이 올까요? 가계부채와 연체율, PF 대출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집값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